안녕하세요. 성리산 주식군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일어난 일과 또 오늘 장에 미칠 만한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어 지수를 살펴보면 조 바이든의 당선이 지금 유력하죠?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많이 유력합니다. 그 와중에 다우존스가 1.95%를 상승했고요. 이게 변곡점을 돌파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표고요. 나스닥도 변곡점 돌파와 함께 2.59% 상승하였고요. S&P 500도 1.95% 변곡점 전부 다 굉장히 잘 끝났고요. 또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거래일조 올라가고 있고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미국 지수는 이렇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LIG 넥스원이 이노와이어리스 주식 331억 원에 추가 취득하네. 일단은 이노와이어리스 주식 우리 좀 났죠? 크게 변동은 없는데 월봉에서 굉장히 좋은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 황금주선 밑으로 깨졌다가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황금선 위에 잘 갖다 놨죠. 그래서 시장이 좋아서 이렇게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 황금선 위에 올려놓는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마감호 주요 뉴스 어제 한번 살펴본 것 같고요. 빅히트 주가 분야 공모주 펀드도 썰물 한 달에 3,500원이 유출됐습니다. 많이 부진했죠. 근데 어제는 좀 많이 반등한 것 같아요. 미 대선 후 투자 전략에 증시에 큰 조정은 없다고 PB 10명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도체, 팡 등 IT주 및 친환경주 비중 확대를 추천했습니다. 거의 다네요. 전체적으로 바이든의 당선을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죠. 경제 뉴스. 최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융사각지대 대책도 함께 내놔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 24%였었는데 이걸 22.5, 20%, 10% 갖고 내리자는 세 건의 더불어민주당은 발의안이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본 증시도 상승 마감했고 어제 모든 해외 주식들이 다 상승 마감했죠. 유럽 증시도 어제 잘 끝났어요. 사설이 하나 떴네요. 대혼란의 미국 대선 충격 최소화할 대응책이 시급하다. 어제 가끔 뉴스를 보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긴 한데 또 너무 확실하게 바이든이 이겨버리면 사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엄청 큰 부자긴 한데 그래도 무의미한 소송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것 같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LS전선이 태양광 사업 확대를 박차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확대를 많이 하는군요. 앞으로는 대세죠. 소송 걸고 미국의 권력이 공백이 되면 미국을 넘어 세계 경제의 대형 악재가 된다고 떴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75만 건, 여전한 코로나 실업난. 사실 이 실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면 미국 지수가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은 참 누가 봐도 참 신기합니다. 머니투데이 새벽 뉴스를 보면 바이든 부통령일 때 미국 바이오 주가가 6배가 올랐다. 이런 뉴스를 해서 바이오주가 많이 들썩였나 보네요. 어제 의약품 업종이 전력이 3.23% 올랐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의료정밀기기 제약업종이 3%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5%, 하늘바이오파마와 유나이티 제약도 엄청 올랐네요. 4에서 6%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피플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퓨처킴이 16%대 급등했습니다. 시젠, ST팜, 오스코텍도 전부 다 강했었습니다. 오스코텍은 52주 신고가 내고 있죠. 속보가 나왔네. 바이든 모든 표가 중요하며 직교가 완료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4개 중에 하나만 이겨 되는데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 바이든 당선 유력한 속에 뉴욕 증시가 2%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아침 말씀드렸듯이 뉴욕 증시가 엄청 좋았어요. 어제. 미국 연준에서 사실은 이런 뉴스들이 좋은 거죠. 경기 부양의 실탄이 아직 남아있다. 저료금리 유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재인 뉴스예요. FED가 기준을 제로 수준으로 동결했다. 미국 대선보다 더 중요하게 맑게 FED라고 그랬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실탄이 아직 남았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죠. 자율주행차 속도내는 중국 세계 최대 시장 테나. 인구도 제일 많고 차도 제일 많습니다. 당연히 최대 시장이 됩니다. 중국의 인터넷 기업 바이두가 최근 베이징의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가까이 왔죠, 자율주행차. 중국도 이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고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운전 자동차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승객을 자율주행 차량에 태우는 서비스하는 것이 바이두가 처음이라네요. 중국이 빨리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 연준 금리 동결, 제로금리 유지. 야권연대 최대 변수, 고심 깊은 안철수의 선택, 이번엔 다를까? 안철수 관련해서 대표적 안내비 있죠? 테마주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좋은 테마주들은 가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요 공시를 보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11분과 3분기 영업이익이 14억, 4분기 만에 흑자. 11분과 드디어 흑자를 냈네요. 오픈마켓들이 흑자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바이든 승리 가능성에 국제금값이 50달러 급등했고 WTI는 0.9% 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프랑스에서 엄청 늘어나네요. 확진자가 58,000명이 됐는데 이동 제한에도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58,046명이면 사상 최대 기록이죠. 누적 확진자가 160만 명. 이 코로나는 제가 생각해도 백신이 얼른 나와야지 이동 제한이라든가 거리두기만으로다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그거긴 한 건데 그래도 백신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아프리카의 다른 필수 보건 서비스의 연쇄 반응으로 강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WHO에서 밝혔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아프리카 힘든데 코로나까지 와서 큰일입니다. 이탈리아도 난리네요. 코로나19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일 확진이 3만 4천 명이고, 영국도 4만 7천 명 정도 되죠. 독일 북부 가금류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주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나라까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많은 아프리카인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고 재미있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곤 했는데 아메리카는 이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고 트윗에서 밝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한 명이 미국 전체 민주주의를 기니 한 강업회사 중역인 피퀴르 디알로는 정말 망신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혼란은 바나나 공화국에나 어울릴 법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위스도 누적 관측환자가 20만 명이 넘었네요. 아이고, 그리스도 7일부터 3주간 재봉쇄에 돌입합니다. 코로나가 빨리빨리 얌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포스탁 새벽 뉴스를 보면 테슬라 코리아에서 올바른 차량 이용 가이드를 배포하였습니다. 고객 안전을 위한 세이프티 퍼스트를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선보였죠. 녹십자가 코로나19 백신 판매를 임박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새벽 6시 뉴스고요. 녹십자 코로나19 백신 판매 임박 캐시카우 등장하나. 이 백신 판매 나오면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지죠. 녹십자가 연말에 면역글로불린 신약 허가 신청서를 미국 식품의약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 위탁 생산 계약에 이어서 두 번째 성과죠. 좋은 일입니다. 바이든 집권 시에 한국 GDP가 최대 0.3%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세계 교역 물량이 늘어나는 한편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건 나와봐야 알죠. KTNG가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영업을 기록했네요. 담배 파는 데인데 담배를 많이 피나 봅니다. 어제 대차거래 잔고 감소 상위 종목으로 CIS, 원익홀딩스, PNT, 파워로직스, 에코프로 등이 있고 이 중에서 파워로직스 한번 보고 갈게요.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저점을 잘 유지하고 황금선을 잘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5일선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지금 바닥 탈출형 상승권인데 황금 계열선, 20계열선을 자꾸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 저것 뚫기가 힘듭니다. 근데 주봉에서 보면 이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해 버렸고요. 새로운 저점인 5주선을 딛고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저번에 상한가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박스권 상당히 되기 때문에 하단인 황금선이나 5일선 근처의 매수가 유리해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파로직스는. 코스피에서는 KB이어드그룹, 삼성중공업, 후성, 동양물산 등이 있습니다. 저희 동양물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죠. 농기계에도 자율보행차 바람이 분다고 제가 가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잘 올라가네요. 월봉에서 보시면
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역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까지만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5일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매수가 좋아 보여요. 좀 더 시작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LTE 방식의 자율주행차 교차로 주행이 성공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테스카네요. 어제 본 뉴스에 새벽에 새로 뜬 뉴스, 밤에 또 밤늦게 새로 나온 뉴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장례식 때 다녀온 제게 총수들의 코로나 검사가 있는데 음성으로 다행히 판정이 됐네요. 화승그룹 고무신부터 전기차세까지 3대에 걸쳐 이어지는 혁신 TNA라고 합니다. 월봉에서 이 화승RA가 참 지켜볼 이유가 있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바닥 탈출량을 취하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거래량이죠. 최대 거래량이 딱딱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 안 터져주고 있고요. 주봉에서는 10주선 딛고 일어난 형태고 일봉에서는 황금선 위에 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죠. 모든 주식들이 거의 황금선 위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삶 주식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바이든 승리하는 모든 주의 법적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이든은 개표가 끝나면 승자로 선언된다는데 의심이 없다고 딱 떴습니다. 미국 대선의 가장 큰 편수인 펜실베니아가 이르면 오늘 밤 승자 발표를 합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끝입니다. 사실 네바다에서만 이겨도 끝이에요. 270 몇만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 조 바이든 264표죠. 오늘 비 온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산은 챙기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시 6분에 뜬 불복 소송을 낸 트럼프가 미시간, 조지의 1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개표해서 불복 소송 제기가 계속 기각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에 또 항소할 수 있다네요. 정말로 선거나 투표가 불법이 있고 잘못돼서 소송과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깨끗한 선거에서는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비트코인이 15,000달러를 돌파했네요. 밤새. 어제 14,000달러로 온 것 같은데 기준금리 동결은 아까 봤고요. 주식시장에서는 호재입니다. 국제뉴스, 정치. 주식이 참 정치하고도 민감해서 정치 뉴스도 굉장히 민감하게 잘 봐야 돼요. 어제 새벽에 이 미국 대선에 관련된 뉴스에는 특별히 시장 영향을 줄 만한 큰 뉴스나 비기수는 없어서 다행이네요. 교촌이 어제 주식 상장을 했는데 새벽에
교촌치킨 갑질했다고 뉴스가 떴네요. 교촌치킨 또 갑질, 가맹점에 돈 안 주고 리뉴얼 강요했다가 공정위에 단위가 잡혔습니다.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래소는 상장을 중단하고 재심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장 예비심사 중이던 시기였는데 출석심사가 지적되었고요. 과거에 미스터 피자 오너 갑질로 거래가 정지되며 개인 투자자들이 수백억을 피해를 봤는데 다시 재현될까봐 겁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미니 LED로 번지는 디스플레이 시장, 시장이 있네요. 그 경쟁이 있고 한국, 미국, 중국 다 모두 진입해 있습니다. 미니 LED가 LG가 이끄는 OLED 진영의 대항마로 여겨지고 있네요. 중국과 대만의 TV 업체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미국 애플과 한국 삼성전자도 관련 제품을 내년 선보였습니다. 미니 LED 관련 좀 봐야 되겠네요. 한번 찾아서 살짝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1이 한 달 일찍 나올 수 있다네요. 이를 언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안 바꾸고 지금 5, 6년째 쓰고 있는데 휴대폰을 바꿔볼까요? 이번 기회에. 동원 시스템즈가 배터리 부품에 진출하네요. 알루미늄 양극말을 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새 주가가 좋습니다. 11%, 10%, 어제도 6% 가까이. 월봉에서 이제 바닥 탈출형이고요. 아까 파워로지수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황금계열선 20개월선에 맞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약간은 조정을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주봉에서는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한 상태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돌파를 하였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변곡점인 여기를 깔끔하게 뚫었고요. 고점까지 다 뚫었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 여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최고의 대량 거래를 지금 시현하고 있고요. 이 동원 시스템즈는 지금 막 쫓아가기엔 부담이 있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에 새벽에 어제 밤사이에 일어난 뉴스와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딱히 큰 변화나 시장에 안 좋은 걸 줄 만한 악재는 없고요. 오히려 FED 패드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추가 부양할 실탄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미국 시장도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감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봅니다. 새벽 뉴스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